미국 경제가 극도로 어렵던 대공황 시절부터 꺼지지 않는 희망의 상징으로 매년 성탄절 시즌에 등장하는 록펠러 센터의 초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올해도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며 성탄절 명소로서 변함없는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1936년 불황을 즐겁게 이겨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뉴요커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또 다른 성탄절 명소인 브라이언트 공원 스케이트장에서도 시민들의 얼굴엔 행복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추운 겨울철, 인적이 드물어지는 공원에 범죄를 없애고 축제를 즐기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겨울 마을은 인기 만점입니다. Oh, actually, this was one of my favorite years. Everything went really well. My Christmas wish is health and happiness for everyone. I think Christmas is the best season in New York, and today is not cold, so it's amazing. 산타클로스와 루돌프 등 세계인들에게 익숙한 성탄절 이미지는 미국 백화점들의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습니다. 연말에 성탄절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일깨우면서 성탄절 선물이 사랑의 표현이란 문화가 퍼졌고 이는 연말 대량 소비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11월과 12월 연말 쇼핑 시즌에 역대 최대인 1조 달러를 지출해 소비가 미국 경제를 굳건하게 떠받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 약화가 새해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DC, 시카고 등에 잇따라 주 방위군을 투입했습니다. 폭력 시위 대처나 범죄 단속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뉴욕과 볼티모어 등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다른 대도시에도 수시로 군 투입을 경고했습니다.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른 주의 방위군을 동원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고 반란법을 적용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We have an Insurrection Act for a reason. If I had to enact it, I'd do that. If people were being killed and courts were holding us up or governors or mayors were holding us up, sure, I'd do that. 국내 치안 유지를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주 방위군이 동원된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시카고의 군 배치를 중단하라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지만 대법관 다수는 주 방위군 투입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6대 3으로 분류되는 대법원 구성을 고려하면 2명 이상의 보수 성향 대법관이 등을 돌렸습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인 패배를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동안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나 의회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예산 삭감 등을 허용하며 번번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예단하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뉴욕 중심가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활기가 넘칩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가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전기 대비 4.3% 증가하며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3분기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다. 개인 소비가 3분기 중 3.5% 증가한 게 3분기 깜짝 성장에 기여했는데 개인 소비의 3분기 성장 기여도는 2.39%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이를 놓칠세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이라며 인플레이션은 없고 미국 경제 수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며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이 계류 중인 연방 대법원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민간 투자는 0.3% 감소했고 민간 구매자에 대한 최종 판매를 뜻하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3%로 GDP 성장률에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미국의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100% of new jobs are in the private sector, and I could reduce unemployment to 2%, 1%.
or practically zero by just hiring people into the federal government. 예상 밖의 3분기 GDP 성장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동반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성장률을 1.59%포인트 늘리는데 기여한 만큼 깜짝 성장은 관세로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의 3개월 이동평균치가 1.6%로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해시 위원장은 몇 주 뒤 발표될 차기 연준 의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금리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을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한 발 치고 나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Absolutely, 100%. Whoever the president picks needs to be 100% independent. But that doesn't mean that you don't listen to voices. 해시 위원장은 연준이 느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옳다며 금리를 더 일찍 내렸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따른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의 물건을 파는 데 절박한 외국 생산자들이 시장 경쟁력을 위해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 가격에 최종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이후 4% 성장률과 1%대 인플레이션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 이후 소비 양극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미국 사회에서는 이른바 감당 가능한 생활비가 정치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해시 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줄 대책을 마련 중이고 새해 초에 발표할 큰 계획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 장병 145만 명에게 전사 배당금을 크리스마스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It's a warrior dividend in honor of our nation's founding in 1776. We are sending every soldier 1,776 연방 공무원들에겐 이례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사흘 연휴를 지정했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자 일찌감치 유세 모드에 돌입해 미국 경제가 이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합니다. I'm building the Trump economic boom. It's a boom. It's a boom. You know, these factories, auto plants, AI plants, we've never had anything like it. 하지만 경제 지표와 실제 체감 물가는 크게 다릅니다. 미국인의 임금은 지난 1년간 3.5% 올랐고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는 대부분 생활비 압박에 시달립니다. Things that we spend on a regular basis, whether we're eating out at restaurants, filling up our gas tank, paying for our monthly energy bill, it sort of wipes away the income gain. 1년 전과 같은 물건과 서비스를 사려면 매달 평균 $208를 더 지출해야 합니다. 2021년 초와 비교하면 월 추가 부담은 $1,000가 넘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등한 가격 부담이 워낙 큽니다. People are still frustrated because we saw prices rise quite quickly coming out of the pandemic. They're never going back down. 이런 상황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물론 내년 중간 선거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게 뻔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즉각적인 체감 효과를 노린 정책을 더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물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 수준으로 심각하다며 4월부터 주요 나라에 고율의 상호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협상 끝에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여러 나라와 무역 전쟁을 치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Our country will be taking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You just said it. Already we're taking in,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it was very unfair. The world treated us very unfair. 실제로 미국에서 상호 관세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과연 고스란히 미국민의 이익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수출업체는 상호 관세로 제품이 비싸져 경쟁력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 값을 낮추긴 하지만 실제 상호 관세를 내는 건 수출업체가 아니라 미국의 수입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역 수지가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건 물론 공장 가동 실적이 9개월 연속 줄면서 일자리도 감소하고 대규모 투자 판단을 미루는 경우가 잇따랐습니다. 상호 관세 부과로 피해를 봤다는 미국 중소기업들과 12개 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And we're waiting for the Supreme Court case, and it's so important and so vital for this country because we're not only respected again, we're putting out wars by our trade policies, and we're taking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최종 승소에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코스트코와 레블론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잇따라 소송전에 나섰습니다. 다만 세관 국경보호국이 거둔 관세를 재무부로 넘긴 뒤엔 별도 계정에 보전되는 게 아니라 한 주머니에 섞여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예상도 일부 나옵니다. But the refund process is very murky, and companies like Costco are trying to get in line first to make sure they get their money back. 트럼프 경제정책 중심인 대규모 관세는 상대적으로 단순했지만 처리하는 과정에선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